입시까지 생각을 해보면 영어를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엄마표 영어로 잘 진행이 된다면 6, 3년차 아이들보다 읽기 실력은 낮았어요. 영어만 하고 살 수는 없으니 다른 과목과 영어보다 비율이 계속 적은 이유는 우리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언어를 잘 배울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난다. 어린아이들과 대학생 그 두 집단을 비교하는 그 실험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에미입니다. 2020년 새해로 바뀌었는데 벌써 1월 중순이 훌쩍 지나가고 있어요. 곧 3월이 오고 우리 아이들이 한 학년씩 올라가서 새 학년이 되는데요. 오늘은 올해 8살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앞으로 영어에 대해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면 좋을지 영어의 큰 그림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리 아이의 영어에 대해서 목표와 계획이 확실하면 엄마표를 진행하실 때 남들보다 조금 느린 것 같아도 흔들리지 않고 아이웨이를 가며 꿋꿋이 진행할 수 있어요. 저는 엘라가 2돌 때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이 아이가 한국에서 살면서 입시 영어에 부딪힐 텐데 거기에 흔들리지 않도록 확실한 목표를 만들자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 아이한테 영어를 해주고 싶은지 생각을 해봤는데 모국어 수준만큼은 아닐지라도 모국어 방식으로 말하고 듣고 한국어를 읽고 쓸 때쯤 영어도 읽고 쓰게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 살면서 영어권 또래 아이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보자. 조금 욕심을 부려서 입시까지 생각을 해보면 영어를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엄마표 영어로 잘 진행이 된다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자기 스스로 한국식 내신 문법을 스스로 정리하게 만들자. 중학교 때는 한국 내신에 힘쓰자. 뭐 이런 것들. 엘라는 어릴 때부터 모국어와 같이 영어에 노출이 많이 되었고 영어 책도 많이 접했기 때문에 영어 말하는 게 조금 빨랐어요. 영유 3년차 아이들은 읽고 쓰기를 조금 더 빨리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영유 3년차 아이들보다 읽기 실력은 낮았어요. 그래도 저는 별로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목표는 확실하니까. 원래 처음부터 나는 어릴 때부터 엘라에게 읽기 쓰기를 많이 해주려고 하지는 않았으니까. 그게 제 목표는 아니었으니까요. 왜냐면 한국어도 그만큼 아직 쓰지 못하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엄마가 목표가 확실하면 요때쯤 영어를 어떤 수준으로 할 것인가, 요때쯤 영어를 어떤 수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가 엄마가 확실하면 다른 옆집 아이, 뒷집 아이, 엄친 딸들이 요만큼 영어를 잘한다더라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이 나이에서 내가 설정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요만큼 수준에서 내가 설정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엄마표 영어이지만 영어만 하고 살 수는 없으니 다른 과목과 배합을 잘 해서 시간 배분을 하는 게 중요해요.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 때 부모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국어, 영어, 수학, 운동, 악기 하나, 그 정도 보통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 중요하다고 해서 1대1로 다 일씩 매일매일 한다면 어느 정도 중간 수준만큼은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계속 조금씩 다 할 수 있을 테지만 어느 하나 탁월하게 잘할 수는 없어요. 엄마가 우리 집에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잘 결정하셔서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나머지는 과감히 버리셔야 돼요. 선택과 집중을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이전에 국어와 영어를 상위권으로 올려놓으셔야 초등학교 5학년부터 수학과 다른 과목에 집중을 할 수가 있지요. 저학년 때 국어, 영어가 안 잡히면 고등학교 때까지 아이가 국어, 영어 공부를 하느라 다른 공부를 못해요. 계속 끌고 가야 돼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영어 3, 국어 2 투자하시고 수학은 0.5 정도, 운동 1, 악기 0.5 정도 잡으시고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는 영어 2, 국어 2, 수학 1, 운동 1 정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는요. 영어 2, 국어 1, 수학 2,
운동인 정도? 국어가 영어보다 비율이 계속 적어요. 국어가 영어보다 비율이 계속 적은 이유는 우리는 영어에 투자하는 시간 외에는 다 한국어로 이야기하고 생활하고 공부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배분을 해보았습니다. 이건 정말 단지 저의 생각일 뿐이고 집집마다 우선순위가 분명히 다를 거예요. 중요한 건 꼭 2개까지만 정하시고 나머지는 기본만 한다 생각하시고 학년이 바뀔 때마다 새롭게 정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학년 때 수학에 힘쓰시기보다는 언어 영역에 조금 더 집중하셔서 언어 영역을 조금 많이 올려놓으시고 언어 영역과 체력 강화에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어만 잘라서 영어의 큰 목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초등학교 6년간,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어떤 식으로 영어를 공부하고 고학년 이후 4, 5, 6학년 때는 또 어떻게 공부를 하고 중학교 때는 어떻게 공부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요. 초등학교 저학년 1, 2, 3학년 시기 때는 영어를 말 그대로 즐겨야 되죠. 70%는 영어를 듣고 말하는 것에 초점을 조금 맞추시고 30%는 읽기, 어휘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3학년 전까지가 영어를 모국어 방식으로 습득할 수 있는 황금의 시기예요. 그 시기에는 듣고 말하고에 충분히 노출이 되면 누구든지 영어의 감각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떤 문장을 쫙 들었을 때 그걸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상황을 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영어 감각이 생겨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단어 외우고 독해하는 거에 써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기회인데. 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이전까지는 학습이 아닌 언어로서 영어에 접근해야 돼요. 영어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부모님들은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노암 첨스키라는 언어학자가 있어요.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언어를 잘 배울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난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언어 습득 장치 LAD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이들은 언어를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다고 주장해요. 네, 습득 기준에서는 이 이론이 맞죠. 그런데 예전에 약간 다른 말이지만 예전에 EBS에서 그 어린아이들과 대학생 그 두 집단을 비교하는 그 실험을 했었어요. 누가 더 학습을 잘하느냐, 단어나 문장을 주고 얼만큼 더 남아있느냐 이런 걸 테스트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게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학습하면 별로 효과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인지 능력이 요만큼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학습 면에선 떨어져요. 갑자기 그런 얘기를 했지만 엄마표 영어에서 말하는 거는 습득, 어릴 때 영어권 같이 노출을 해주면 모국어처럼 스트레스 받지 않고 언어를 습득할 수 있다. 그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어 학습에 민감기가 있다고 말한 거죠. 언어 발달에 중요한 시기가 있어서 이 시기에 적절한 자극을 받으면, 충분한 자극을 받으면 민감기 이후에 언어 학습을 한 사람보다 쉽게 언어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어요. 민감기에 충분한 언어 자극을 받지 못하면 그 민감기 이후에는 별 효과가 없다고도 했어요. 효과가 없고 적절한 발달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 민감기는 언제일까? 학자마다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 10살? 11살 정도 돼요. 보통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제가 이렇게 영어를 많이 넣어줬을 때 그걸 받아들이고 튕겨나가는 그 정도를 보니 초등학교 3학년 정도까지 영어 노출을 많이 해주면 충분히 습득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아이들이 와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게 정말 초등학교 3학년 이전의 아이들은 한 6개월만 지나면 정말 거기 살았던 아이들처럼 영어 공부를 따로 받지 않아도 그냥 편하게 언어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아이들도 처음엔 영어가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영어를 안 하고 간 아이들 기준입니다. 그 아이들이 처음엔 영어 때문에 고생을 하겠지만 결국 그 영어 환경에 노출이 됨으로써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픽업하고 습득하고 계속 그게 쌓여서 또 영어가 결국엔 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온 아이들이 있어요. 뭐 6학년 정도 온 아이들은 정말 너무 힘들어했어요. 같은 시기, 6개월이 시기가 지나도 별로 늘지 않았어요. 물론 그 아이들이 거기서 계속 산다면 언젠가는 결국에는 영어가 늘게 돼 있고 결국엔 영어를 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뭐 단기 유학, 뭐 1년, 2년 정도 잡고 갔을 때 중학교 때 간다면 조금 힘들어해요. 힘든 기간이 되게 길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거죠. 어느 민감기를 지나서 간 아이들이 자극을 받더라도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영어를 받아들이고 영어를 내 걸로 만드는 기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미국에서 영어권에서 잠자는 시간 빼고 영어에 계속 노출을 받겠지만 우리는 한국에서 되게 제한된 영어 소리, 영어에 되게 제한된 환경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많이 넣어주셔야 됩니다. 인위적인 영어 환경. 제가 항상 말하지만 영어 듣기, 영어 책 이렇게 학습 말고 물론 나이가 많아지면 당연히 학습은 필요해요. 저학년 때는 자연스러운 영어 노출을 조금 더 그 기회는 그때뿐이니까 꼭 중요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짧게 정리해 볼까요? 초등학교 3학년 이하에 있는 아이들은 언어 학습에 민감기에 놓여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언어 자극을 주시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 처음에 영어 소리 노출. 영어 소리라는 건 영상을 틀어줄 수도 있고 영상을 보고 그 상황을 보고 이해하는 방법과 또 영어 책 CD나 아니면 영어 유튜브 영어 음원만 그냥 틀어놔요. 화면이 보이지 않는 곳에 영어 소리만 계속 소리만 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소리 노출이 1년 동안 정말 계속 꾸준히 들려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2년차 때는 소리는 계속 꾸준히 들려주셔야 하고요. 영어책을 또 계속 읽게 해주시면 영어책의 재미에 빠지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2, 3년차 때에 그렇게 하면 되고 그 외에 시간이 남으면 이제 그 외에 학습적인 방법, 단어가 부족하다면 단어 암기를 해준다던가 영어 문제집 독해서를 약간 풀어준다던가 그거는 그 외의 시간에 하는 거지 그걸 메인으로 하시면 영어는 그냥 공부죠. 공부인데 깊이 있는 공부로 갈 수는 없어요. 영어 책을 읽지 않고서 영어 영상, 영어 소리에 노출되지 영어 소리를 알아듣지 않고서는 깊이 있는 영어에 다가가기 힘들어요.